육사 출신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엘리트 중령이 자네가 물었지 육사 몇 기냐고. 라는 여군 투스타 장군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너져 내리는 짜릿한 계급 역전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자락,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이곳에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기계화보병대대인 맹호대대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기계화 부대지만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지만 대대장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대대장 황제국 중령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나병이 아닌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위스키가 들려 있었다. 라디에이터가 아닌 사제로 들여놓은 대형 온풍기가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밖에서 병사들이 찬물로 세수하며 떨고 있을 시간, 그는 반팔 러닝셔츠 차림으로 열기를 즐기고 있었다. 황제국은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졸업 반지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 그에게 이 반지는 절대 반지와도 같았다. 그는 반지를 불빛에 비추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육사 56기 황제국. 이름 참 좋다. 나는 왕이 될 상이야.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을 인재가 아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연병장에는 당직 사관의 호통 소리에 맞춰 병사들이 하나둘 집합하고 있었다. 개미떼처럼 보이는 저 병사들은 그에게 그저 자신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이자 배경일 뿐이었다. 황제국은 잔에 남은 술을 털어놓고는 입맛을 다셨다. 오늘 메뉴가 뭐더라? 똥국에 조기 튀김이라지. 애들 먹이는 건 대충 줘도 돼. 어차피 굴러다니는 게 병사니까. 그는 인터폰을 눌러 당직 사관을 호출했다. 당직 사관. 오늘 아침 점호는 내가 직접 주관한다. 전 병력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5분 준다. 1초라도 늦으면 내 놈 군장부터 쌀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당직 사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황제국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병사들을 쥐어짜는 것만큼 그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칼같이 다려진 줄, 광이 번쩍이는 전투화, 그리고 가슴에 달린 휘장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완벽한 군인이었다. 아니, 완벽한 폭군이었다. 5분 뒤 연병장은 공포에 질린 침묵으로 가득 찼다. 500명이 넘는 대대 병력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입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제국은 단상 위에 올라가 천천히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움찔거렸다. 주목.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아침 냄새가 아주 역겹군. 너희들에게서 나는 패배자의 냄새 말이야. 어제 전차 기동 훈련 꼬라지가 그게 뭐냐? 내 육사 동기들이 지휘하는 부대 반만 따라가도 내가 말을 안 해. 너희 같은 놈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느니 지나가는 똥개를 훈련시키는 게 낫겠다. 그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중대장 김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대위. 앞으로 튀어나와. 김대위가 허겁지겁 단상 앞으로 뛰어와 경례를 했다. 황제국은 김대위의 군장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김대위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대위라는 놈이 군장 끈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그러니까 소대원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너 육사 안 나왔지? RT 출신이지? 근본이 없으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모욕이었다.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 김대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황제국은 그런 김대위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전 병력 연병장 10바퀴 돈다. 선착순 10명만 아침 식사 실시. 나머지는 굶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실시. 호각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러왔다. 낙오자가 속출했지만 황제국은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그 지옥도를 감상했다. 마치 콜로세움의 황제가 된 기분이었다. 점호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황제국에게 행보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대대장님, 급식 납품업체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뒷문 쪽에 대기 중입니다. 황제국의 눈이 번뜩였다. 진짜 비즈니스의 시간이었다.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문 단속 철저히 하고. 잠시 후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 사내가 굽실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중령님. 아침부터 훈련 지도가 대단하십니다. 밖에서 보는데 병사들 군기가 바짝 들었더군요. 김 사장. 인사는 됐고. 이번에 들어온 부식 상태가 영 아니라고 취사병들이 징징대던데. 황제국이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물류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대신 제가 성의 표시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 이번 것만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다음엔 최상급으로 맞추겠습니다. 황제국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빳빳한 신권 뭉치.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김 사장 사람이 융통성 있어. 좋아. 병사들이야 뭐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 아니겠어? 적당히 섞어서 넣어. 대신 장부 정리는 깔끔해야 해. 감찰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바닥에서만 20년입니다. 감쪽같이 처리하겠습니다. 황제국은 봉투를 금고 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부대는 나의 것이다. 병사들의 밥, 기름, 장비 모든 것이 나의 자산이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는가. 나는 엘리트 육사 출신이고 내 뒤에는 든든한 선배들이 버티고 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사단 본부의 작전 참모였다. 황중령, 내일 군단장 이취임식 있는 거 알지? 새로 오시는 분이 꽤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 부대 관리 신경 좀 써라. 황제국은 코웃음을 쳤다. 선배님 걱정 마십시오. 제 부대는 완벽합니다. 새로 오는 군단장이 누구든 제 손바닥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진급 심사 때 제 이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황제국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까다로워 봤자지. 어차피 군대 돌아가는 건 다 똑같아. 쇼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는 몰랐다. 지금 위병소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한 명의 등산객이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산산조각 낼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맹호대대 위병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국도변. 낡은 시외버스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정차했다. 버스 문이 열리고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천서희였다. 천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양평 특유의 흙냄새와 겨울바람 냄새.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전장의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장군의 정복이 아닌 남대문 시장에서 샀을 법한 빛바랜 등산 조끼와 챙이 넓은 모자 차림이었다. 등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49기 수석 졸업, 육군 최초의 여성 작전사령관 역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육군 최대의 기계화 부대인 제7기동군단을 이끌게 될 신임 군단장 천서희 소장이었다. 내일이 취임식이었지만 그녀는 의전 차량을 거부하고 몰래 이곳으로 왔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닌 병사들의 눈빛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춥군. 우리 애들은 따뜻하게 자고 있으려나.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쌓인 눈은 치워지지 않아 빙판이 되어 있었다. 대민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부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고 군기는 들어있으나 생기가 없었다. 그것은 자발적인 규율에서 나오는 군기가 아니라 공포에 억눌린 자들의 눈빛이었다. 천서희는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초병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곳은 군사작전 지역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초병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천서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귤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아이고, 군인 아저씨들 고생이 많네. 내가 등산하다가 길을 좀 잃어서 그래. 여기가 용문산 가는 길 맞나? 초병은 귤을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용문산 등산로는 저쪽 민가 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그렇구먼. 아휴, 근데 부대가 참 크네. 우리 아들도 군대 가 있는데 생각나서 그래. 밥은 잘 먹고 하나? 천서희의 눈은 초병의 야전 상의를 훑었다. 보급받은 지 오래된 듯 소매가 달아 있었고 방한 장갑은 곳곳이 해져 있었다. 최정예 기계화 부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초병은 시선을 피했다. 거짓말이었다. 천서희는 직감했다. 이 부대는 병들어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육중한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범퍼에는 대대장을 상징하는 성판은 없었지만 1호차 표지판이 선명했다. 황제국 중령의 차였다. 위병소 조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총원 차려. 대대장님 나가신다. 문 개방.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지프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천서희는 본능적으로 길가로 비켜섰지만 지프차 바퀴가 웅덩이에 흙탕물을 튀겼다. 그녀의 등산복 바지가 검은 물로 얼룩졌다. 지프차가 급정거했다. 황제국은 백미러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천서희를 보았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사과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황제국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잘 닦인 전투화가 흙바닥을 밟았다. 그는 천서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거기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얼쩡거려? 죽고 싶어 환장했나? 천서희는 흙탕물이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황제국을 직시했다. 이 눈빛, 수많은 전장에서 적의 지휘관을 노려보던 그 눈빛이었다. 하지만 황제국의 눈에는 그저 겁없는 민간인 아줌마의 반항으로 보일 뿐이었다. 군인 양반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해야지. 사람이 다칠 뻔했잖소. 천서희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황제국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군인 양반? 이 아줌마가 돌았나? 야, 위병소 조장. 너 근무 똑바로 안 서? 이런 잡상인이 정문 앞을 막고 있는데 뭐하고 자빠졌어? 조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길을 묻길래 안내 중이었습니다. 길은 무슨 얼어 죽을 길. 딱 봐도 뭐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 면회 핑계대고 들어와서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거겠지. 황제국은 천서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아침부터 음주라니. 천서희의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줌마.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났으면 댁집 팔아도 못 물어내. 운 좋은 줄 알고 썩 꺼져.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천서희는 화를 내는 대신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서늘했다. 대대장님이라고 하셨나? 부하들 다루는 솜씨가 아주 거치시네.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췄다. 위병소 병사들은 숨을 멈췄다. 감히 황제에게 훈수를 두는 민간인이라니. 황제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의 자존심에 제대로 금이 갔다. 에이, 인연이 지금 뭐라고 했어? 리더십? 내까짓게 군대를 알아?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던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황제국은 손을 들어 올렸다. 칠 것처럼 위협적인 동작이었다. 하지만 천서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군대를 알다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군인들 고생하는 거 다 알지. 근데 대대장님을 보니 고생은 병사들만 하는 것 같구먼. 야,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경찰 불러서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어버려. 황제국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천서희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오만함의 극치.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자. 그녀는 생각했다. 잡았다. 너는 내가 반드시 꺾어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위병소 조장과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천서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가주세요.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대대장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 두려운 것이다. 천서희는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알았네. 내가 갈게. 학생들 괴롭히려는 건 아니었어. 그녀는 뒤로 물러섰지만 시선은 여전히 황제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제국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다. 재수가 없으려니 별. 야, 내 차 다시 대기시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트럭, 지금 내보내라고 해. 천서희의 귀가 번쩍 뜨였다. 트럭? 그녀는 물러나는 척하며 위병소 기둥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정문 쪽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였다. 잠시 후 부대 안쪽에서 군용 도색을 하지 않은 일반 탑차가 나왔다. 황제국은 탑차 운전석에 앉은 남자에게 손짓했다. 야, 조심히 가라. 장부에는 폐기물 처리라고 적었으니까 걱정 말고. 네, 중령님. 기름값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유류 횡령이었다. 군용 디젤을 빼돌려 사제로 팔아먹는 현장이었다. 천서희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트럭의 번호판과 황제국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 화질은 선명했다. 황제국의 얼굴과 트럭에 실린 드럼통들이 적나라하게 찍혔다. 이걸로 군사재판 회부는 확정이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뿌리까지 뽑으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때 황제국이 다시 위병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천서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시비를 걸어왔다. 아직도 안 갔어? 이 아줌마 진짜 끈질기네.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래? 천서희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그의 오만함을 자극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작정이었다. 대대장 양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육사 나왔으면 엘리트 아닌가? 엘리트가 왜 민간인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시나?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육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제국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아킬레스건이자 자부심. 하, 아줌마가 육사를 알아?
내가 육사 56기 황제국이다. 내 동기들이 지금 전방에서 연대를 지휘하고 사단 참모를 하고 있어. 우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너희 같은 개돼지들이랑은 종자가 다르다고. 알아들어? 개돼지라. 국민이 개돼지면 군인은 그 개돼지를 지키는 울타리 아닌가? 울타리? 웃기지 마. 우린 지배자야. 힘 있는 놈이 다스리는 게 세상 이치지. 너 남편은 있냐? 남편이 뭐하는 놈이길래 마누라 단속을 이따위로 해. 선을 넘었다. 아주 크게 넘었다. 가족 비하의 성차별적 발언. 천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턱주가리를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내 남편. 군인이었지. 아주 훌륭한 군인. 천서희는 죽은 남편을 떠올리며 낮게 말했다. 그래서? 꼬라지 보니 하사관이나 하다가 전역했나 보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무식하지. 내 마누라는 이대 나온 여자야. 급이 다르다고 급이. 황제국은 낄낄거렸다. 아줌마 충고 하나 하는데. 어디 가서 육사 몇 기냐고 묻지 마. 그건 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감히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면 눈이 멀어버리는 수가 있어. 하늘이라. 천서희는 피식 웃었다. 그래, 하늘이지. 근데 대대장 양반 그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 모르나 보네. 뭐? 이 여편 내가 진짜. 황제국이 다시 화를 내려고 할 때 부대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점심 식사 집합 알림이었다. 황제국은 시계를 보며 짜증을 냈다. 에이씨, 밥맛 떨어지게. 야, 위병소. 이 여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또 보이면 그땐 진짜 발포해버린다. 그는 획 돌아서서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에는 오만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듯 했다. 천서희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응시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육사 56기 황제국. 그래, 내가 말한 그 하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배낭을 고쳐맸다. 위병소 병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천서희는 병사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핫팩 2개를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쓰게. 손이 많이 텄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대대장님 다시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 갈게. 고생해. 그리고 내일 보자고. 네. 내일이요? 병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천서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뒤를 돌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다. 등산객 아줌마의 탈을 쓴 호랑이가 이제 막 사냥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녀가 국도변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서막이 올랐다. 양평의 작은 왕국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내일 제7기동군단 연병장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반전을 상상하며 천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황제국 기대해라. 내가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 별 2개를 달고 내 앞에 서는 순간을.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맹호대대의 철책 위로 하얗게 쌓여갔다. 마치 내일 있을 정화를 예고하듯이. 다음 날 아침 제7기동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다. 하지만 그 청명함은 오히려 지상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이날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는 날이자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제7기동군단의 새로운 주인이 오는 날이었다. 양평 맹호대대 관사에서 눈을 뜬 황제국 중령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마신 양주의 숙취가 약간 남아있었지만 기분은 최고조였다.
그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제 위병소에서 만난 재수없는 아줌마의 기억 따위는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오늘은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날이다. 새 군단장에게 눈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연대장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지. 황제국은 정복을 꺼내 입었다. 티끌 하나 없는 칼주름 잡힌 바지, 거울처럼 광을 낸 단화, 그리고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린 약장들. 그는 향수를 손목과 귀 밑에 뿌렸다. 마치 맞선 자리에 나가는 사람처럼 외모에 공을 들였다. 황제국, 너는 난 놈이야. 육사 56기의 자랑이지. 그는 관사를 나서며 전속부관이 대기시켜 놓은 1호차 레토나에 올랐다. 운전병이 뒷문을 열어주며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대대장님 군단 사령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김상병, 오늘 운전 아주 부드럽게 해라. 내 정복 구겨지면 내 군생활도 구겨지는 거야. 차가 출발하자 황제국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했다. 도로 위에 민간 차량들이 군용 차량을 피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피해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천 사령부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지휘관 차량이 도열해 있었다. 예하 사단장, 여단장, 직할 대대장들까지. 별들의 잔치였다. 황제국은 차에서 내려 아는 얼굴들을 찾아다녔다. 어이, 박중령. 오랜만이야. 얼굴이 폈네. 동기인 박중령이 황제국을 보며 반갑게, 그러나 어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했다. 오, 황중령. 자네 소식 들었나? 이번에 오시는 군단장님 별명이 저승사자래. 감찰 쪽에서 아주 뼈를 깎는 분이라던데. 황제국은 코웃음을 쳤다. 야, 박중령. 넌 그게 문제야. 쫄보 근성. 군대가 다 거기서 거기지. 윗사람 입맛에 딱 맞는 보고서 올리고 의전 확실하게 하면 게임 끝이야. 여자가 군단장? 솔직히 얼굴마담 아니겠냐? 실무는 참모장이 다 하겠지. 그래도 조심해. 육사 출신 중에서도 독종으로 소문난 분이야. 기수 파괴하고 오신 거잖아. 걱정 붙들어 매라니까. 난 이미 준비 다 끝났어. 맹호대대만큼 완벽한 부대가 어디 있냐? 황제국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연병장 사열대로 향했다. 수천 명의 병력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압도적인 무력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황제국의 피를 끓게 했다. 단상 위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군악대가 연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제국은 지정된 대대장석에 자리를 잡았다. 운 좋게도 단상과 꽤 가까운 위치였다. 이 자리면 내 얼굴이 확실히 보이겠어. 경례 각도에 신경 써야지. 잠시 후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신임 제7기동군단장 천서희 소장의 취임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제국은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여자 장군을 볼 차례였다. 어떤 얼굴일까? 얼마나 독하게 생겼을까? 아니면 소문대로 우아한 귀부인 스타일일까?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이 탑승한 헬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일며 황제국의 정모를 날려버릴 듯 휘몰아쳤다. 폭풍전야.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황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헬기가 착륙하고 로터의 회전이 멈췄다. 의장대가 총을 착 소리나게 받쳐들었다. 군악대의 팡파르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부대 차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충성.
을 외쳤다. 그 함성은 지축을 뒤흔들었다. 황제국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눈썹 끝에 가져다 댔다. 그의 시선은 헬기 문으로 고정되었다. 문이 열리고 군화가 먼저 땅을 밟았다. 흙탕물이 묻지 않은 완벽하게 광인한 검은색 전투화. 이어서 날카롭게 다려진 전투복 바지와 어깨에 빛나는 별 2개가 박힌 계급장이 보였다. 천서희 소장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휘봉을 옆구리에 낀 채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다. 꼿꼿한 허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식히는 듯 했다. 황제국은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키가 꽤 크군. 체격도 좋고.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시감이 들었다. 저 턱선, 저 인매. 낯설지가 않았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어제 본 그 촌스러운 등산복 아줌마와 저 화려한 장군을 매치시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서희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사열대 앞에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어 지휘관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순간 황제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선글라스가 벗겨지고 드러난 그 눈. 날카롭고 깊은 쌍꺼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늘한 눈빛. 헉. 황제국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릴 뻔했다. 옆에 있던 박중령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황제국은 그 손길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아줌마야?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천서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그 부정은 산산조각 났다. 자랑스러운 제7기동군단 장병 여러분. 신임 군단장 천서희 소장이다. 그 목소리. 군인 양반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해야지. 라고 말했던 어제의 그 목소리였다. 톤은 더 낮고 위험 있었지만 억양과 음색은 틀림없었다. 황제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귀에서 삐으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다. 천서희는 취임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황제국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줌마가 군대를 알기나 해? 니년이 육사라도 되냐? 밥하고 빨래나 하던 손으로. 개돼지. 죽었다. 나는 죽었다. 황제국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정복 셔츠가 순식간에 땀으로 흥건해졌다. 겨울 바람이 부는데도 그는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더웠고 동시에 알몸으로 빙판 위에 선 것처럼 추웠다. 취임사의 막바지 천서희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나는 이 군단의 만연한 허례허식과 오만함을 뿌리 뽑으러 왔다. 계급장이 권력인 줄 착각하는 자들,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고 민간인을 하대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 천서희의 시선이 정확히 황제국이 서 있는 곳을 향했다. 나는 그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 부대에는 그런 쓰레기가 설 자리는 없다. 이상. 천서희가 단상에서 내려와 사열을 시작했다. 지프차에 올라탄 그녀가 천천히 병력 앞을 지나갔다. 황제국은 그녀가 다가올수록 숨이 막혀왔다. 제발 나를 보지 마라. 제발 그냥 지나쳐라. 하지만 신은 아니 천서희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지프차가 대대장들이 서 있는 줄 앞을 지날 때였다. 천서희가 손을 들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 바로 황제국의 코앞이었다. 천서희는 차 위에서 고개를 돌려 황제국을 내려다보았다.
황제국은 눈을 질끈 감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거기 맹호대대장. 천서희가 나직하게 불렀다. 예, 중령 황제국. 황제국은 갈라진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어제는 사복 차림이라 못 알아봤나 보군. 오늘은 정복을 입었으니 알아보겠나? 주변의 모든 지휘관들이 경악하며 황제국을 쳐다봤다. 사복 차림? 어제 만났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황제국은 입술이 파르르 떨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말한 그 아줌마가 오늘부터 자네의 직속 상관이다. 기분 어떤가? 아주 색다르지 않나? 천서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운전병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출발해. 지프차가 멀어지자 황제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다. 그의 바지춤이 젖어들어갔다. 공포가 생리 현상마저 마비시켜버린 것이다. 주변의 동기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야, 황제국. 너 군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황제국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이 캄캄하게 보였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에 스스로 불러온 종말이 닥쳐오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1시간 뒤 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예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공기는 무거웠다. 신임 군단장의 첫 지휘관 회의. 보통은 상견례를 겸해 덕담이 오가는 자리여야 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천서희 소장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황제국은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천서희는 서류를 덮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군단의 기강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맹호대대장 황제국 중령. 예, 중령 황제국. 황제국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차렷 자세를 취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경멸, 호기심, 동정. 앞으로 나와. 황제국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회의 테이블 앞으로 나갔다. 천서희와 거리는 불과 2미터. 그녀에게서 풍기는 압박감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천서희는 책상 위에 있던 등산 모자를 집어들었다. 어제 썼던 그 모자였다. 이 모자 기억나나? 그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천서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 건조함이 더 무서웠다. 군단장님을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몰라봤다. 그럼 내가 군단장이 아니었다면, 그냥 동네 아줌마였다면 자네가 한 행동은 정당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만. 아니면 뭔가? 자네는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모욕했다. 그게 자네가 육사에서 배운 엘리트 의식인가? 천서희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취직. 아줌마가 군대를 알기나 해? 밥하고 빨래나 하던 손으로. 니년이 육사라도 되냐? 육사 몇 기냐? 우린 지배자야. 힘 있는 놈이 다스리는 게 세상 이치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황제국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여성 비하, 민간인 모독, 그리고 위험한 사상 검증까지. 앉아있던 다른 장군들과 대령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저런 말을 뱉는 장교가 자신들의 부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녹음이 끝나자 천서희는 황제국을 쏘아보았다. 자, 황제국 중령. 자네가 궁금해하던 내 기술을 알려주지. 나는 육사 49기다. 자네보다 7년 선배지. 자네가 하늘처럼 모신다는 그 선배들이 내 동기들이고 후배들이다.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밥하고 빨래나 하던 손으로 지휘봉을 잡으니 우스워 보이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제국은 체면이고 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선배님? 누가 자네 선배인가? 나는 자네 같은 후배를 둔 적이 없다. 천서희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손짓했다. 보좌관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어제 황제국이 유류 트럭 운전기사와 거래하던 그 장면이었다. 이건 뭔가? 이것도 밥하고 빨래나 하던 아줌마가 조작한 건가? 황제국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저건 폐기물 처리 차량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중앙수사단에서 이미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장부도 확보했고 자네가 지난 1년간 빼돌린 유류 양이 전차 1개 대대를 일주일간 기동할 수 있는 양이더군. 병사들은 난방유가 없어서 찬물로 씻는데 대대장은 기름 팔아서 위스키를 처마시고 있었어. 천서희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 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인원이 움찔했다. 군인의 명예, 육사의 자존심, 자네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난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도둑놈일 뿐이다. 천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황제국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달린 약장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이 약장들 다 가짜지. 부하들의 피땀으로 만든 가짜 훈장들. 그녀는 손을 뻗어 황제국의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을 잡아뜯었다. 찌익!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황제국의 이름이 박힌 명찰이 천서희의 손에 들렸다. 그녀는 그 명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황제국 중령.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헌병대.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피의자 황제국을 횡령, 민간인 협박,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당장 끌고 나가. 헌병들이 양쪽에서 황제국의 팔을 결박했다. 군단장님, 아니 누님, 선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육사동문 아니십니까? 황제국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끝까지 학연에 매달리는 그의 추한 모습에 천서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 7년 후배 황제국은 오늘 죽었다. 거기 있는 건 범죄자일 뿐이다. 끌어내. 황제국이 질질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다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남은 지휘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동시에 썩은 환부가 도려내지는 것을 본 묘한 쾌감이 교차했다. 천서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회의 계속하지. 다음 안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었다. 호랑이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맹호대대에 남은 부조리의 잔재들, 그리고 황제국과 결탁했던 썩은 무리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천서희는 속으로 되뇌었다. 황제국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날 줄 알았나? 천만에. 내가 싼 똥은 내 손으로 치우게 해주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서 있었다. 육군 역사상 전례 없는 백의종군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있었다. 그것은 황제국에게 있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 될 것이었다. 황제국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나간 직후 경기도 양평 맹호대대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이번에는 천서희 군단장이 직접 파견한 군단 감찰부와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적진을 점령하러 온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대대 본부를 장악했다. 현 시간부로 맹호대대 본부 행정반 및 대대장실을 폐쇄한다.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둬라. 손대는 놈은 증거인멸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한다. 감찰 참모의 서슬 퍼런 외침에 행정병들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벽을 보고 섰다. 대대장 당번병은 황제국의 지시로 파쇄기에 서류를 넣으려다 헌병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수사관들은 황제국의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그곳은 군부대의 지휘소라기보다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가까웠다. 벽면을 채운 고가의 양주 진열장,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산 카펫, 그리고 불법 개조된 개인 사우나 시설까지. 수사관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게 군대냐? 여기가 룸살롱이야, 대대장실이야? 수석 수사관은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이미 황제국의 전속 부관이 불어버린 뒤였다. 금고 문이 열리자 쏟아져 나온 것은 작전 지도가 아니었다. 현금 뭉치와 상품권 그리고 이중 장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다. 천서희 군단장은 집무실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명령했다. 장부부터 확보해. 그리고 병사 식당과 보급 창고를 동시에 털어라.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병사 식당 뒤편의 창고. 그곳은 황제국의 개인 마트나 다름없었다. 병사들에게 먹여야 할 최상급 소고기와 과일은 따로 분류되어 외부 반출용 박스에 담겨 있었고 병사들 식판에 올라갈 식자재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난 싸구려 식자재들로 채워져 있었다. 조리관이 떨면서 증언했다. 네, 대대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좋은 고기는 회식용이랑 사모님 갖다 드린다고 빼놓으라고. 안 그러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하셔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류고였다. 기름 탱크의 게이지는 조작되어 있었고 실제 잔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겨울철 혹한기 훈련 때 전차가 기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대장이 팔아먹어서 없었던 것이다. 여군 휴게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몰래카메라 탐지기에 반응하는 신호였다. 탈의실 거울 뒤편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미친 새끼.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피해자들의 증언도 줄을 이었다. 그동안 황제국의 포갑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대대장님이 제 군홧발로 정강이를 차서 뼈에 금이 갔는데 외부 병원 못 가게 하고 의무대에서 파스만 붙이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홍삼 세트 대대장님이 압수해서 본인이 다 드셨습니다. 여군 하사에게 술 따르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면 인사고과를 엉망으로 줬습니다. 증언 하나하나가 흉기가 되어 황제국의 목을 겨눴다. 천서희 군단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비리가 아니라 학살이다. 부하들의 영혼을 난도질한 학살이야. 그날 밤 맹호대대의 연병장에는 압수된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병사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황제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오물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사를 지휘한 헌병대장은 천서희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군단장님 혐의가 너무 많아서 기소장에 다 적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횡령 액수만 억 단위가 넘고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사형감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할 수준입니다. 천서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법대로 처리해. 하지만 그 전에 그놈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걸로는 부족해.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맹호대대의 밤은 길었고 황제국에게 닥칠 내일은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유치장.
황제국은 3평 남짓한 독방에 갇혀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얇은 수위를 뚫고 뼈까지 스며들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최고급 온풍기 아래서 양주를 마시던 그였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육사 56기 황제국인데. 그는 철창을 부여잡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헌병의 차가운 고함뿐이었다. 조용히 해. 102번 수용자 경고한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징벌방 보낸다. 102번. 그것이 이제 그의 이름이었다. 대대장님도 중령님도 아닌 그저 번호일 뿐이었다. 오전 면회 시간 황제국은 변호사가 아닌 전화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든든한 육사 라인이 있었다. 그들이라면 이 상황을 뒤집어 줄 것이라 믿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국방부 정책실에 있는 3년 선배였다. 평소 형님 아우하며 끈끈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뚜루루, 뚜루루, 달칵, 충성. 형님, 저 제국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억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황중령. 상대방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 뉴스 안 봤냐? 지금 내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어. 호합한 대대장실, 병사급식 횡령 몰카. 야, 이 새끼야, 내가 인간이냐? 형님, 그건 과장된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힘 좀 써주십시오. 닥쳐. 너 때문에 우리 기수 전체가 욕먹고 있어. 내 이름 팔고 다니면 죽여버린다. 다신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이 황제국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사단 참모장으로 있는 동기였다. 야, 김중령. 나 좀 도와줘. 우리 친구잖아. 제국아. 미안하다. 위에서 너랑 접촉하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감찰한다고 공문 내려왔어. 나 진급 심사 코앞인 거 알지? 너랑 엮이기 싫다. 그리고 솔직히 쪽팔린다 야. 또다시 끊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가 평소 술을 사고 뇌물을 바치며 관리했던 인맥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황제국을 동료가 아니라 오물 취급하며 피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화여대 출신이라며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자신의 트로피 같았던 아내. 여보, 나야. 변호사 선임 좀 빨리 해줘. 제일 비싼 로펌으로. 황제국 씨. 아내의 목소리는 남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방금 이혼 서류 보냈어. 당신이 빼돌린 돈으로 사준 명품백들. 다 압수당했어.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궁창이 됐다고.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 당신은 당신 자신만 사랑했어. 우리 친정에서도 당신이랑 연 끊으래. 도장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전화기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저한 고립. 세상 모든 것이 그를 버렸다. 아니, 그가 세상을 그렇게 대했기에 세상이 그에게 돌려준 것이었다. 황제국은 유치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눈물이 났다.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는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들 다 하는 관행이잖아. 왜 나만? 왜 나만? 그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좁은 유치장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그때 철창 너머로 누군가 다가왔다. 천서희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사복이 아닌 정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기에 아주 좋군. 그게 딱 자네한테 어울리는 자리야. 황제국은 콧물을 흘리며 철창으로 기어갔다. 군단장님,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천서희는 싸늘하게 웃었다.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나?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똥을 퍼라면 푸고 구두를 할그라면 할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좋아. 그럼 기회를 주지. 감옥보다 더 확실하게 죄를 씻을 기회. 천서희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여기에 서명해.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을 걸고 하는 마지막 도박이 될 거야. 황제국은 내용을 읽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을 어떤 지옥으로 이끌고 갈지 상상조차 못한 채 그는 그저 이 차가운 유치장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에 영혼을 팔았다. 일주일 뒤 군사법원.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황제국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다만 재판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백의종군 서약서와 군단장의 탄원서를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 피고인은 현 시간부로 중령 계급을 박탈하고 이등병으로 강등한다. 또한 원소속 부대인 맹호대대로 복귀하여 신병 교육 및 복무를 3개월간 수행한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규정을 위반하거나 낙오할 경우 즉시 징역 15년형을 집행한다. 법정안이 술렁거렸다. 전례 없는 판결이었다. 장교가 그것도 대대장이 이등병이 되어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로 돌아가다니. 황제국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등병? 내가? 맹호대대에서? 그것은 감옥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싶어하는 병사들 틈으로 맨몸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판결 직후 그는 법원 지하 대기실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헌병 대신 이발병이 바리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앉아. 머리 밀어야지. 잠깐만. 나 황제국이야. 중령이라고. 아저씨, 지금 이등병이잖아. 101번 훈련병. 닥치고 앉아. 이발병은 거칠게 황제국의 머리를 눌렀다. 위잉의 바리캉 소리와 함께 그의 자존심 같았던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져 나갔다. 휑해진 머리는 볼품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린 늙은 훈련병일 뿐이었다. 그는 헌병에게 이끌려 버스에 태워졌다. 창문이 검게 썬팅된 버스는 이 시간을 달려 양평으로 향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위병소. 일주일 전 자신이 아줌마를 쫓아냈던 그곳이었다. 버스가 연병장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맹호대대 전 병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열이 아니었다. 구경이었다. 야, 저기 온다. 황제국 이등병. 머리 미니까 진짜 쭈구리네. 오늘부터 내 후임이야? 아주 굴려주마. 병사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황제국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섰다. 신임 대대장이었다. 황제국과 육사 동기였지만 항상 진급에서 밀려 무시했던 박중령이었다. 101번 훈련병 황제국. 전입을 환영한다. 박중령은 비웃음기 없는 그러나 엄격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너는 오늘부터 이 부대의 가장 밑바닥이다. 계급장 떼고 권력 떼고 오만함 떼고 오로지 군인으로서의 기본만으로 생존해라. 못하겠으면 지금 종쳐라. 바로 교도소로 보내줄 테니까. 황제국은 입술을 깨물었다. 교도소로 가면 15년이다.
여기서 3개월을 버티면 적어도 감옥은 면한다. 101번 훈련병 황제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눈에서는 굴욕의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가 작다. 다시. 조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조교는 일주일 전 황제국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던 김하사였다. 김하사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101번 훈련병. 연병장 선착순 1명. 깃발 찍고 복귀한다. 실시. 아악. 황제국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뛰어라 황제국. 더 빨리 뛰어. 그가 깔보았던 개돼지들의 세상에 그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진 것이다. 찬바람이 그의 빡빡 깎은 머리를 때렸다. 맹호대대의 진짜 겨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황제국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지옥 같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 사령부 집무실에서 CC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천서희 소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군인이 될 준비를 하는군. 굴러라 깨져라. 그리고 부서져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그녀는 화면을 끄고 서류 더미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잡아야 할 호랑이들은 많았다. 황제국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경기도 양평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특히 난방유가 끊긴 막사는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다. 황제국 훈련병은 얇은 모포 한 장의 의지에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새벽 2시 불침번 근무자가 그를 깨웠다. 101번 훈련병 기상. 근무 시간이다. 황제국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40대 중반의 몸으로 20살 청춘들과 똑같이 구르고 뛰는 것은 고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화를 꿰맸다. 가죽은 얼어 딱딱했고 발가락에는 동창이 걸려 감각이 없었다. 이게 내가 횡령한 기름값의 대가인가? 그는 입김을 호호 불며 생각했다. 과거 대대장 시절 그는 집무실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반팔 차림으로 지냈다. 그때 병사들이 춥다고 보고하면 군기가 빠져서 춥다며 정신교육을 시켰었다. 그 업보가 칼바람이 되어 그의 뼛속을 후벼 파고 있었다. 탄약고 근무지로 향하는 길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다. 옆에 선 사수는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황제국이 대대장일 때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저 스쳐 지나가는 병사 일이었다. 101번 훈련병. 똑바로 서. 졸지 말고. 사수 일병이 낮게 으름장을 놓았다. 네, 알겠습니다. 황제국은 잔뜩 움츠러들어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건방진 놈이 하며 뺨을 때렸을 테지만 지금 그는 계급장 없는 훈련병, 그것도 죄인의 신분이었다. 황제국 훈련병. 너 나 기억 안 나냐? 한참의 침묵 끝에 사수가 입을 열었다. 황제국은 곁눈질로 그를 쳐다봤다. 앳된 얼굴 하지만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어머니 수술한다고 청원휴가 신청했을 때 내가 반려했잖아. 훈련 기간에 무슨 휴가냐고. 군인이 집안일 신경 쓰면 나라 누가 지키냐고. 황제국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억이 났다. 귀찮아서 서류 검토하기 싫어서 대충 반려 도장을 찍었던 그 일. 그때 어머니 수술 잘못돼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셔. 내가 그때 너 죽이고 싶었어. 진짜 총알만 있었으면 쐈을 거야. 일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황제국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냥 남은 기간 죽은 듯이 있다가 꺼져. 근무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 아프게 황제국을 찔렀다. 다음 날은 혹한기 전술 행군이었다. 40km 산악 행군. 완전 군장 25kg. 젊은 병사들도 낙오하는 지옥의 코스였다. 출발한 지 4시간 황제국의 체력은 바닥났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가 제멋대로 꼬였다. 헉, 헉. 숨소리가 쇳소리처럼 변했다. 그는 대열의 맨 뒤로 처졌다. 조교들이 낙오하면 징역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눈길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여기서 끝인가? 차라리 감옥이 낫겠어. 못하겠어. 더 이상은 무리야. 그가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군장끈을 잡아채 끌어올렸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퍼지면 다 죽습니다. 어제 그 탄약고 사수 최일병이었다. 그는 자신의 군장 위에 황제국의 총까지 얹어 메고 손을 내밀었다. 너, 왜? 너 좋아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대 나고자 나오면 단체 얼차려 받습니다. 그게 싫어서 챙기는 겁니다. 최일병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황제국은 보았다. 그의 손등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자신이 묵살했던 휴가의 주인공이 자신을 부축하고 있었다. 잡으십시오. 끌고라도 갈 테니까. 황제국은 최일병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온기는 난로보다 뜨거웠다. 황제국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발을 떼었다. 고맙다. 최일병. 정말 고맙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양말이 피로 물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최일병이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함께 걷고 있었다. 힘내라 황제국. 고지가 저기다. 할배. 쓰러지지 마. 다 왔어. 그들이 건네는 건빵 한 조각, 수통에 물 한 모금. 그것은 황제국이 평소에 개밥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자 생명수였다. 행군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황제국은 연병장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입에 초콜릿바 하나를 쑤셔 넣었다. 드십시오. 당 떨어지면 죽습니다. 최일병이었다. 황제국은 우적우적 초콜릿을 씹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초콜릿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계급장이 빛나는 게 아니라 땀에 젖은 전투복이 빛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은 전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만한 황제는 죽고 그 자리에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 황제국이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개월의 복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황제국의 몸은 몰라보게 단단해져 있었다. 뱃살은 쏙 빠지고 근육이 붙었으며 피부는 검게 그을렸다. 눈빛에선 도끼가 빠지고 대신 깊은 침착함이 자리 잡았다. 7월 장마가 시작되었다. 양평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용문산 계곡 물이 불어나고 흑천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차올랐다. 비상, 비상, 전 병력 기상, 대민 지원 나간다. 새벽 3시 사이렌이 울렸다. 인근 마을 제방이 무너져 민가가 고립되었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맹호대대는 즉각 출동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지붕 위에 올라간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밧줄 가져와. 보트 띄워. 대대장 박중령이 현장을 지휘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보트가 접근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어둠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웠다. 그때 무너진 축사 지붕 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축사는 금방이라도 물살에 쓸려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기 사람 있다. 구조해야 해. 하지만 거센 급류의 병사들은 주저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같이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밧줄을 허리에 감고 앞으로 나섰다. 황제국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박중령이 그를 말렸다. 위험하다. 너 저녁 며칠 안 남았어. 그냥 있어. 제가 지리를 잘 압니다. 저 축사 뒤쪽에 큰 바위가 있어서 거기로 돌아가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대장 할 때 저기서 낚시 많이 해봐서 압니다. 황제국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거 자신의 근무 태만이 역설적으로 지금 구조의 열쇠가 된 것이다. 101번 훈련병 황제국 입수하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때렸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몸을 긁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살려야 한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그것은 속죄였다.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 자신이 무시했던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속죄. 황제국은 바위를 딛고 축사에 접근했다. 할머니와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할머니, 꽉 잡으세요. 아이는 저한테 넘기시고요. 그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밧줄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다시 물살을 헤치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거대한 통나무가 황제국을 덮쳤다. 쾅! 윽! 오른쪽 다리에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힘을 풀면 등 뒤에 아이와 할머니가 죽는다. 으아! 그는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다리를 질질 끌고 무트로 기어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끌어올렸다. 살았다. 다들 살았다. 주민들이 구조되고 황제국은 진흙탕 바닥에 쓰러졌다.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의무병이 달려왔다. 다리가 개방 골절입니다. 빨리 후송해야 합니다. 박중령이 황제국의 손을 잡았다. 이 미친놈아,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했어? 황제국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웃었다. 대대장님. 아니, 박중령. 나 이제 좀 군인 같냐? 그래, 임마. 너 오늘 진짜 군인이었어. 최고였다. 황제국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리 대대장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 전우였다. 천서희 군단장은 현장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화면 속 진흙투성이가 된 채 실려가는 황제국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죗값은 몸으로 치렀군. 호랑이가 가죽을 벗고 진짜 발톱을 찾았어.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맹호대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군인의 본질이 만들어낸 빛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황제국은 깁스를 한 채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웠다. 비록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그는 병상에서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김상병,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야, 나 봐라. 나 이혼당하고 빈털털이 됐다. 그래도 산다. 넌 젊잖아.
힘내라.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병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꼰대가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먼저 본 형님이 되어 있었다. 드디어 저녁 당일, 맹호대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모였다. 이번에는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황제국은 목발을 짚고 연병장 중앙에 섰다. 머리는 제법 자라 까까머리가 되었고 전투복에는 아무런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단상에는 천서희 군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직접 황제국 앞으로 내려왔다. 101번 훈련병 황제국. 예, 훈련병 황제국. 천서희는 그의 깁스한 다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아프겠군. 아닙니다.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네가 3개월 전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 힘 있는 놈이 다스리는 게 세상 이치라고 했었지. 부끄럽습니다. 힘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관에게서 작은 상자를 건네받았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자네는 2등병으로 전역해야 한다. 하지만 자네가 지난번 수해복구 때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장군인 나조차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국방부에 특별 건의를 했다. 천서희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하지만 묵직한 계급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중령 계급장이었다. 황제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명예회복이다. 자네의 연금이나 혜택은 복구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자네가 군인으로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전부 쓰레기는 아니었다는 증거로 이걸 달아주고 싶군. 받아라. 천서희는 직접 그의 가슴에 중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예비역 마크를 덧붙였다. 황제국 예비역 중령.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황제국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텅 비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충만함의 눈물이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목발을 놓고 천서희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절도 있는 경례였다. 충성. 천서희도 그에게 답례했다. 충성.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황제국이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이 좌우로 갈라져 길을 터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병사들의 함성이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 위병소 앞 3개월 전 그가 천서희를 쫓아냈던 그 자리에 섰다. 감회가 새로웠다. 위병소 근무자가 문을 열어주며 경례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황제국은 문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지프차도 부하들의 배웅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택시에 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제7기동군단 맹호대대라는 부대 간판이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서희 군단장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황제국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지휘관, 나의 스승님. 택시가 출발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비리 장부가 적혀있던 그 수첩은 이제 찢겨나가고 대신 병사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아저씨, 서울역으로 갑시다.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싶네요. 예, 손님. 군대 다녀오셨나 봐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네. 아주 빡센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었죠. 황제국은 웃었다.
그의 웃음주름 사이에 편안함이 깃들었다. 천서희는 떠나는 택시를 보며 지휘봉을 고쳐 잡았다. 자, 청소는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녀는 뒤돌아 도열한 병력들을 바라보았다. 전 병력 주목. 우리는 북진의 선봉이다. 썩은 살은 도려냈고 새 살이 돋았다.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이 이천의 하늘을 찔렀다. 천서희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부패를 척결하고 사람을 되살린 그녀의 리더십 아래 제7기동군단은 진정한 무적의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승자는 오만한 권력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이었다. 하늘은 높고 맹호의 포효는 영원히 그 산자락을 울릴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